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연매출 이제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나오시는 이제 셀러분이신데요. 네. 소싱 노하우가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소싱을 크게는 3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먼저 저는 무조건 레드오션에 들어가자 주의예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 블루오션에서 시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생량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인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그 시장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던가, 그런 제품들을 무한히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뭐 흔히들 많이 하는 뭐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든지 쇼핑 베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잘 팔리는 게 뭔가, 이거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미 죽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이제 타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판매량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량만이 중요하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그 시장의 이제 규모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시장에 1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500개씩 판다고 해도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버리면 내가 그 안에서 1등을 해도 결국은 남는 게 없고 내가 가져가는 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8명의 직원분들과 똑같은 노력을 A 제품과 B 제품을 한다고 칠게요. 같은 판매 수량이 나왔어요. 같은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 시장의 규모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단가도 달랐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둘의 매출 차이가 10배, 20배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랬던 것 자체가 시장의 규모를 애초에 고려하지 않고 판매량만 쫓아갔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서, 그런 규모를 간단히라도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시장에서 내가 소고점으로 잡아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장점으로 그 시장에서 내가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될 수가 있냐, 그런 상품을 찾아요 그때. 그래서 사실 선행되는 작업들이 좀 더 많고, 이 선행되는 작업이 되면은 사실상 어떤 제품을 찾아야겠다는 이미 나와버려서 제품이 정해져 버리죠. 여기서 네네.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예요. 레드오션에서 1등 못하면은 솔직히 블루오션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레드오션에 들어갔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어느 정도 될지 보는 거 네네. 정말 중요하고요. 네네. 근데 그 상품을 이제 이 카테고리에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제 상품 선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1등하고 있는 거든 2등하고 있는 거든 그 상품들보다 내가 조금 더 소구할 수 있는 장면,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품을 딱 가지고 오고 객단가도 어느 정도 되고, 네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고, 사실 이건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여타 뭐 플랫폼 할 거 없이 다 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뭔가 매뉴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이제 미션이 되겠죠. 아, 그쵸.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거시적이지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네네네. 예, 정말 포인트 딱 잘 잡으셨어요. 네네. 내공이 있으시네요. 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소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잘 나가는 제품들을 좀 서칭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겨울이니까 탄소 매트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네. 탄소 매트라는 키워드는 지금 PC가 34,000, 모바일이 14만의 검색량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니즈가 있는 것인데, 요거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실시간 분석기라고 이렇게 검색량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관련 연관 검색어나 뭐 탄소 매트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는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위의 6명의 평균 판매량들을 봐요. 저는 요 1월 본사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게 3일에 지금 120개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진율을 만약에 40%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3일에 340만원의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 아이템으로 지금 이 정도 순위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 시기에 3일에 10배면 3,400만 정도의 수익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검색해보면서 검색량들을 굉장히 여러 번 보시면 좋고, 그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품들이 제가 5위를 본 이유는 1위가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5위나 6위도 정말 구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상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런 상품들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들 보시는 네이버 쇼핑 베스트라든지, 그리고 뭐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키워드 뭐 500개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곳에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카테고리별로 잘 나가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제품을 많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제품들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 나가는 제품들이 과연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돼요. 탄소 매트 시장과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인센스 스틱이라고 있어요. 인센스 스틱 정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품인데 요 1위를 봐볼게요. 네. 1위의 판매량을 보면 266개가 팔리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탄소 매트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인데 요게 마진율은 60%라고 쳐볼게요. 좀 더 후하게 잡아서. 하지만 똑같이 3일에 340만 원을 파는 탄소 매트와 12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센스 스틱이에요. 과연 어떤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 파악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또 이 안에서 뭐 스토어들의 리뷰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서 경쟁사 스마트 스토어들의 어떤 옵션들이 많이 나가는지, 어떠한 리뷰들이 있는지도 보시면 좋고,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시장 규모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탄소 매트였죠? 지금 6개월 매출만 현재 봤을 때 탑 40명이 22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 거고, 아까 인센스 스틱은 4억 4천만 원 정도죠. 약 5배 정도 시장 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제품군들을 고르고 그 다음 그 시장의 규모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가 판매할 제품을 찾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공급처와 뭐 유통 총판들을 찾아서 직접 가서 미팅을 하는 편인데, 미팅을 했을 때 소싱 확률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좀 심리를 활용해서 5페이지나 10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을 많이 컨택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5페이지 같은데 아무 상품이나 가볼게요. 네, 보든몰 저기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판매 페이지들을 인위적으로 랜덤으로 들어왔는데, 보다 보면 인증번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인증번호를 검색하면 어느 회사에서 인증을 받은지가 나옵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브랜드가 있을 테니까 이 브랜드에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좀 사단에 내려다 보면 지금 제조원이 어딘지, 그럼 제조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원이면 판매원이 지금 총판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조원이나 판매원의 인증번호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이 소싱을 하는 것에 단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제조사나 유통사 그 원천을 찾아가서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잘 나가는 상품들을 파악을 하고, 그 상품들의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았다면 정말 끊임없이 소싱을 하고 미팅까지 끌고 가서 소싱을 해라. 이게 저의 소싱 방법입니다. 이거 시작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사실 힘들었던 순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주요 판매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로 마케팅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제 노력들을 했었고, 근데 흔히 말하는 저품질 대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발행량을 늘리는 만큼 매출이 사실 비락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그런 블로그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때 당시 흔히 말하는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10개, 20개씩 매입을 했었죠. 그때 당시 개당 시세가 한 500, 6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저품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다 날라갔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짜여왔던 직원들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로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가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연달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직원 한 9명까지 있었는데 5명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조직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조직의 절반을 도려낸다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참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을 수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고의 시간을 겪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죠. 그때 사무실도 더 좁은 곳으로 옮기게 됐고, 이제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냈던 고정비나 이런 것들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고, 그러한 세월을 겪었던 3개월, 6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않나. 진짜 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블로그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블로그에 의존을 했던 거였죠. 사실 결론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너무 채널이 너무 잘 먹힌다고 이게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구조의 직원분들을 늘렸던 것도 제가 너무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표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고 채널을 늘리고 이제 리스크들을 나누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만의 무기가 생기고 꼭 블로그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습관과 저의 성향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채널에서 좀 박수가 쳐진다고 하면 이거를 놔두고 바로 다른 곳에 이제 서칭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품이 잘 돼도 잘 될 때 안주하지 않고 항상 저희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하나가 우리가 쳐지고 있을 때 더 악셀을 거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또 플랜 B를 항상 생각하려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도 우선 포기하지 않고 그런 걸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 포기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제 주변에. 왜냐하면 다 같은 구조로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 여러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같이 머리를 또 맞대고 하면서 극복을 했고, 또 저는 포기하면 제주도 가서 농사 짓기 생각이 있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농사는 예, 왜냐면 농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도 아버지도 어렸을 때 감귤 농사를 했지만 항상 얘기했던 말이 이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잖아요. 시원한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히터 틀는 곳에서 일할 거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 하다 보면 어느샌가 방법이 불현듯 떠오르듯이 앞에 생기게 되고 그것을 시도했던 나의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제 무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들이 정말 별게 아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입은 시켰습니다. 네네. 자, 이제 구매 전환 시켜야 되죠. 아,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구매 전환 시키려면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네네. 네, 뭐 위탁도 하시고 사육도 하시니까 네네. 아마도 상품 상세 페이지 쪽에 힘을 좀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무래도 자 이제 70%까지 왔어. 이제 90% 100% 가려면 구매 전환인데 네네. 요거는 월 3억 정도 매출 나시는 우리 협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하시는지 물론 어려워요. 네네. 이게 정답은 아니고. 네네. 네. 저는 상세 페이지가 우선 중요도를 얘기를 하자면 전환율이 1% 나는 사람과 3% 나는 사람의 차이는